북한이 당초에 내년 5월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7차 노동당 대회를 10월로 연기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물론 정부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북한의 노동당 대회는 당 사업 결산도 하고 당 중앙위원도 선출하고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진 당의 최고 기관으로 내년에 열린다면 지난 80년 6차 당 대회 이후 36년 만에 열리는 셈이 됩니다. 북한 노동당 대회 일정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 정영태 통일연구원 박사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정부는 부인을 했어요.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이렇게 내다봤는데 정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정부가 지금 부인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저도 충분히 그 동의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게 연기를 한다 손 치더라도 북한 내부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이 법 제도의 원칙 하에 이것이 그 프로세스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본다면은 뭐 충분히 이런 그 공식적인 발표가 사실 없었죠. 예, 예. 그렇다면은 뭐 정부가 하는 얘기대로 가능성은 희박하다. 뭐 그렇게 보면서도 그런데 이제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지난번에 김정은의 현지 지도 보고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그 7차 당 대회 자체가 연기된 것이 아닌가 이래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삼천 매기 공장에 방대한 현대화 공사를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리는 다음 해 10월 10일까지 얼마든지 끝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김정은의 현지 지도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예. 그렇다면은 이러한 기사가 과연 어느 정도 그냥 단순한 실수로서 이래 나왔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기사를 하나 만들 때 적어도 우리하고는 좀 더 달리 상당히 그 검증을 많이 거치고 그리고 또 이 기사 내용을 한 곳에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노동신문이라든가 그럼 조선중앙통신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그 매체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이것이 단순히 실수라고 하기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들죠. 그래서 예. 이러한 그것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래도 혹시 슬그머니 내부적으로 지침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연기했을 가능성은 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또 있겠습니다. 이게 36년 만에 열리는 당 대회예요. 그렇죠. 네. 36년 만에 열린다. 그럼 조금 전에 자료 화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연설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예. 그거는 어떤 대회입니까? 당대회가 아니고, 예. 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연설하는 거는 뭐, 당대회도 있을 수 있고, 최고인민회의 이런 하는 데도 있을 수가 네.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차원에서 사실 할 수가 사실 있습니다. 네. 이 당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에 있어서 당대회만큼 중요한 행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위 일당 독재라고 볼 수가 있죠. 공산당이나 노동당, 소위 그 노동자의 독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핵심 기관이 노동당 혹은 공산당입니다. 북한에게 노동당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회는 노동대회가 아니고요. 네, 그죠? 그래. 이거는 화면은. 지금 노동당 대회로 지금 나와 있네요. 아니요, 저 화면이요. 화면 자체가. 예. 화면 자체는 않네. 예. 당세포 회의. 예. 노동당에 있어서 당의 그 기청 조직인 당세포입니다. 네. 이 당세포 회의를 그 조직할 때 거기에서 그 연설한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그 당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고 이제까지 이제 당이 사실은 그 국가의 북한의 핵심적인 정책 결정을 합니다. 네. 정책 결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비서국에서 집행 이행하도록 하는 그건데 자 그러면은 이런 그 중요한 정책 결정 자체가 실무적으로는 뭐 정치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래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당 대회에 총화를 하고 여기에서 밝히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일단은 그 정부는 그 가능성을 지금 부인했습니다만 네네. 정 박사님은 혹시 일정을 네. 변경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셨잖아요. 예. 예. 그런데 보면 최근에 이제 모랑봉 악단 그 중국 공연 네. 철수 소식도 예. 있고요. 북한이 여러 가지 대외 정세를 고려했을 때 5월은 너무 빠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대외 정세하고는 조금 이게 거리가 먼 것이 이번에 여기에 그 지도자 현지 지도 고 행위 있었는 것이 지난번에 그 모란봉 악단이 철수한 그 이전에 일어났던 행위를 지금 이제 밝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걸로 일단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자, 북한의 과거 당대회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북한의 과거 당대 보면 지금까지 이제 6차 당대회가 열렸어요. 네네. 근데 마지막 6차 당대회가
자, 마지막 6차 당대회가 1980년 80년이죠. 10월 10일 그렇죠. 열렸어요. 예.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4차까지 나왔는데요. 네. 그리고 5차, 6차까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근데 6차가요, 1980년 10월 10일이에요. 네네. 당 중앙 지도기관 선거. 이때 처음으로 김정일 예.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선출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는 일단 김일성 지도체제 하에서 아들이었던 김정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그만큼 이제 이 당대회가 중요한데 그동안 왜 열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정일이가 그 아버지 그 김일성 아래에서 네. 소위 2인자적인 그 역할을 할 때 사실은 이 수령 체제를 어떤 의미에서 김정일이가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는 했지만 당의 어떤 집체적인 어떤 집단 지도 체제와 같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어떤 의미에서 상실시켜 버렸습니다. 예. 오히려 모든 것을 스스로가 김정일 자체가 결정을 해서 이것을 집행하는 소위 당의 비서국의 조직 지도 부장으로서 직접적인 역할, 모든 정보라든가 모든 것이 여기에 집중되도록 사실 해버리는 거죠. 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의 중요한 그 역할 자체가 정책을 집단 지도적으로 나름대로 그 합의 통일을 합의 정책 결정하도록 돼 있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위원회가 있고 후보위원회가 있고 이래 등등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핵심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네. 여기 결정이 내려지면은 그것을 비서국에서 다시 토론을 해서 나름대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집행 이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의 경우는 이런 정치국이라든가 후보위원회 이런 그 결정 메커니즘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자기가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당대회라든가 전원회의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오히려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결정이라든가 집체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형상이 되고 만약에 그것이 활성화되면요. 그 내부에 파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어떤 의미에서 정치의 온건주의가 있을 수가 있고 온건파가 있을 수가 있고 강경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토론을 할 때 그렇게 된다면은 1인 독재, 유일 독재로 이끌어가기에는 어떤 의미에서 어려워진다. 이래 그렇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예. 때문에 비교적 당 조직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정책 결정할 때 사장시켜요. 그래서 제가 김정일 하에 그 북한의 노동당은 어떤 의미에서 불임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니까. 그 당시 때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고 이제 우리가 호칭을 그렇죠. 했었는데 예. 그 당시 때 선군 정치를 강조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당보다는 좀 분 쪽에 무게를 두면서 통치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특히 그 김일성 사후에 90년대 그 초반에 보면은 북한의 여러 가지 그 사실 그 어려운 상황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돼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보면 배급이 안 됩니다. 배급이 안 되면 당이 정치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 대신에 누구를 활용을 하느냐 하면은 쉬운 군대를 활용하게 되는 예. 거죠. 군대를 적극적으로 자기의 통치 수단으로서 활용을 해서 상대적으로 북한을 이끌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분으로서 사실 성군 정치라는 것을 내놨죠. 네. 그렇다면 김정은 지금 제1위원장 역시 지금 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네. 또 할아버지처럼 이 당대회 같은 당의 기구를 좀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예, 그렇죠. 그 황장엽 씨가 이제 뭐 돌아가셨지만 사실은 이 북한의 그 내부 권력 구조에 대해서 가장 그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분 중에 하나인데 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김일성 시대의 그 통치 행위는 사실은 당을 통한 1인 독재를 했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김정일 시대는 당을 어떤 의미에서 사장시켜버리고 수령 절대주의적인 어떤 통치를 했다. 그런 그 독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김정은은 사실 수령 절대적인 어떤 그런 통치 행위에 더해가지고 다시 김일성 할아버지 때처럼 네. 당을 통한 1인 독재 이것을 좀 더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이렇거든요. 김일성 초창기에 당을 통한 1인 독재를 할 때 상당히 그 북한 주민들이 여러 가지 그 경제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나은 그런 하나의 황장엽 씨가 이렇게 그때를 황금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야. 아마 김정은이가 그때의 어떤 시스템 이런 식으로 좀 더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이제 하나로서 이 당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네. 들죠. 그리고 내일이 김정일이 사망한 지 이제 4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3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행사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3년 네. 탈상. 네. 그리고 이제 4년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행사는 좀 짧게 할까요? 뭐 이번 행사 이미 이것을 추모 기간으로 선포를 해놓고 예. 북한 내부에서는 사실 열성적으로 지금 움직여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예. 똑같은 어떤 건데 거기에 있어서는 아마 그렇게 경감을 하는 그런 식으로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상당히 중요하게 그것을 치부해. 왜냐하면 그것을 정당하게 그리고 또 이것을 자꾸 고양시켜 놔야 자기의 권력의 정통성, 세습 권력의 정통성이 오히려 확보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의 정영태 박사셨습니다. 고맙습니다.